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픈 API를 이용해서 통계청의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코시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데요. 코시스 패키지는 그 저번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한국은행 에코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뽑는 것처럼 그 에코스 패키지도 주석훈 씨가 만드셨는데 코시스도 주석훈 씨가 만드셔가지고 2023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그 크램 패키지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시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에코스 패키지, 한국은행의 패키지를 이용해서 뽑는 거랑은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약간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 코드표가 제공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 이 스택 코드라고 해서 대분류가 있고 이게 보면은 세부적인 거를 이렇게 뽑는 코드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계청은 이런 코드표를 제공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고유한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상대적으로 다 변수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매칭이 된 것 같고, 통계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나의 변수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테이블들이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계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통계청 홈페이지 가가지고 서로 간에 이거 해당되는 게 뭔지 우리가 그 고유 코드를 살펴보고 매칭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 코시스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디버스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변환시키고 하려고 할 때 좀 쓰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는 그 키를 API를 다운받아야죠. 그래서 수요받아야죠. 통계청 오픈 API를 한번 해보면요. 통계청 오픈 API를 해보면은 이런 사이트가 처음에 이렇게 뜰 테고, 자 그러면은 뭐 밑에 보면은 코시스 공유 페이지 사이트 바로 가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활용 신청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 로그인하거나 뭐 이렇게 신청하고 여러 개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신청하면 바로 API 키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서 좀 이 API 관련돼서 개발 가이드 보면요, 여기 통계 목록이라고 좀 이렇게 좀 정보를 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API 키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발급받아서 API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VWCD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주제별로 뭐 어디서 찾을 건지 이걸 좀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시스의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리스트를 좀 찾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리스트에서 뽑았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는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별 주제별 통계는 뭐 MTZ 타이틀이라는 걸 사용하고, 기간별은 O 타이틀 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보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북한 통계 보려면은 MT 북한 이렇게 해서 북한 통계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주제별 통계로 어떻게 뽑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데이터를 어떤 걸 뽑을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봤을 때 보면은 이제 패런트 리스트 아이디가 필요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는 크게 그냥 MG 타이틀을 보고 그 안에 세부 카테고리 서브가 있으면은 그 서브에 해당되는 거를 패런트 아이디에다가 추가하면은 서브로 볼 수 있고, 그 서브 밑에 그 또 하위 서브를 보려면은 또 이렇게 패런트 리스트 아이디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통계청 오픈 API 가서 활용 신청을 해서 API를 받고요. 그 키는 cosis.setKey라는 데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PI key 이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마치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API key 이꼴
내 발급된 키 요거를 거기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API 키를 받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명령어 2개 정도, 3개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코시스에서는. 첫 번째는 get stat list라고. 그래서 요게 뭐가 있는지. MG 타이틀이 뭐죠? VWCD. 여기서 보시면 여기 VWCD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VWCD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로 볼지.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예제에서는 우리 오늘 하는 예제에서는 통계 주제별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VWCD는 MGG 타이틀이다. 그죠? 그래서 이 get stat 리스트를 해서 이 통계에 있는 리스트가 뭔지 보는데 이게 CD 해당되는 것은 주제별로 볼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토픽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제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주제별 통계 보면은 A라는 것은 인구, B는 사회 일반, D는 노동, G는 복지, 막 이렇게 쭉 있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예제에서는 무역 국제 수지를 보고 싶어요. 무역 국제 수지라는 것이 S2구나. 그렇죠? 리스트 아이디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주제별로는 이게 크게 이렇게 30개 정도, 그렇죠? 30개 V까지 해서 주제별로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무역 국제 수지 요게 관심이 있으니까 요게 S2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똑같이 이제 서브로 들어가서 아이디는 주제별로 VWC는 똑같이 주제별로 가는데 페런트 리스트 아이디를 S2로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 있는 거 그렇죠? S2 그렇죠? 리스트 아이디라는 것을 페런트 리스트 아이디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2에 해당되는 게 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은 그래서 서브라고 토픽 서브라고 저장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국제 무역 수지의 서브 주제는 뭐가 있냐 이렇게 봤더니 S2 이게 S2 언더바라는 것은 그 밑에는 서브를 나타내는 거죠. 쭉 이렇게 보니까 한 18개를 쭉 여러 가지 있죠. 무역 SITC의 무역 수지 통계도 있고 무역 통계도 있고 쭉 보면 S211이라 해서 이제 구체적인 무역 통계가 S211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페런트 리스트 아이디만 바꿔서 그러면 S211에는 또 밑에 뭐가 있을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은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까는 S2였는데 S2 대신에 이 서브에 있는 S211을 다시 해서 get stat 리스트를 해서 서브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무역 통계 S211 내에 뭐가 있나 봤더니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수출입 총괄이 있고 국가별 수출입 총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수출 총괄은 그냥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총괄이기 때문에 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국가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테이블 아이디 있죠. 그렇죠? 테이블 아이디가 DT로 시작해서 002로 끝나는 이게 아이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주제 통계하지만은 이게 오그 아이디라는 것은 기관 아이디거든요.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 아이디.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get stat list라 해서 우리가 이 안에 주제 내에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만 봤었죠. 그래서 S211까지 쭉 가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가별 수출입을 이렇게 여기서 뽑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걸 뽑을 거예요. 요걸.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관의 아이디하고 테이블 아이디가 필요한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001을 뽑을 것이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뽑는 방법은 명령어는 아까는 get stat list였는데 여기서는 get stat data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get stat data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org ID, 그래서 기관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테이블 아이디, 그렇죠? 테이블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PRD, period SA라고 된 거는 기관을 연도별로 할 거냐, 분기로 할 거냐, 월로 할 거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start PRDD가 있고 end PRDD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데이터 추출할 때 처음 기간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는 SPER에서 요거는 우리 그냥 자료를 이게 기간이 길면은 요거는 한국은행과 다르게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간을 길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게 수많은 기간 나라를 뽑다 보면은 이 통계청에서 허용하는 그 뭐라 그러죠? 샘플 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돼서 데이터가 안 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을 해줘서 요 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국가별 수출입 현황 보면은 기관 아이디가 134죠. 그 다음에 테이블 아이디가 002죠. DT002.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요거 매칭되게. 그래서 그 getStat 데이터라는 함수 쓰고 기관 아이디는 아까 134번 기관이었다. 그다음 테이블 아이디는 DT002였다. 요거 좀 여기서 그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 주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월별로 할 것이다. 그다음에 시작 기간은 SPR 2023년 1월부터 해서 2023년 6월부터 할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브제 L1은 all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좀 약간 중요한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통계청을 보시면은 통계청에서 품목별 말고요. 잠깐만요. 아까 뭐였죠? 무역국지 중에서 SIT가 아니라 무역통계였죠. 요 무역통계 국가별 수출형 하나 여기서 뽑은 거죠. 잠시만요. 이 오브제 L1, L2 이런 거는 거기에 있는 서브 항목들을 뭘 뽑을 건가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요. 이 국가별로 뽑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테이블로 잘 보여주죠. 근데 이 통계청 홈페이지 가서 이 조회 설정의 옵션을 한번 눌러보면요. 조회 설정 이렇게 해놓고 부가 기능에서 표 서식 이렇게 했을 때 한글 보기가 아니라 코드랑 한글 보기 이렇게 해버리면요. 요 테이블에 숨겨져 있는 코드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컬럼 이 열에 여기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브 항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국가별 수출입으로 봤을 때는 이 서브 항목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1 국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SITC에 대한 무역 통계 이거는 이거 지금 보는 거는 국가별로 수출입이 어떻게 되는 건데 품목별 수출입 수입이 어떻게 됐나 요런 걸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요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품목별을 선택할 수 있게 여기 괄호에 1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왜냐면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1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2에서도 우리가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서브 항목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이 설명서를 보면은 getStat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오브제 L1이라는 건 서브 항목을 첫 번째 서브에서 뭘 뽑을 것이냐, 두 번째 서브에서 뭘 뽑을 것이냐 그랬을 때 이 품목별 수출입에서는 품목별 1하고 품목별 2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 필요한 것만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보면은 이 서브 항목이 국가별로 된 것만 우리가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별로 일단 다 뽑아보고 우리가 필요한 국가만 따로 뽑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요 이 서브에서 국가별 수출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관 아이디는 134번이고 그다음에 이 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나타내는 테이블이 DT002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해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 기관 아이디는 134번이고 테이블 아이디는 DT002 요걸 뽑아내고 그다음에 주기는 월별로 하고 시작 기간은 2023년 1월 그다음에 끝나는 기간은 2023년 6월 그다음에 첫 번째 캐러고리에서 뭘 뽑을 거냐 이렇게 때 5를 선택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 국가별 수출을 했을 때 첫 번째 캐러고리가 이 괄호 1로 된 요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가를 뽑는다. 그걸 올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1 이렇게 뽑아내니까 자, 이거 간단하게 명령했는데도 한 4,700개 정도가 추출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 상대국이 안도라부터 시작해서 기타국 빼고 짐바브웨까지 쭉 있네요. 그렇죠? 짐바브웨까지 알파벳 순서로 해서 그래서 안도라만 가서 보면은 안도라 뭐뭐 뽑혀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있어요? 수출 금액.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익 금액, 그죠? 이렇게 안도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금액, 수익 금액,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역 수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날짜를 보더라도 아까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뽑으라 했잖아요. 그 수출 금액도 1월부터 6월까지 뽑혔고 수입도 1월부터 6월까지 뽑혔고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입 뺀 거, 요것도 1월부터 6월까지 됐죠. 그래서 안도라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렇게 해서 뽑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서브 캐러고리, 이 국가별 수출입에 있었던 서브 캐러고리는 국가였으니까 이걸 모든 국가에 대해서 뽑아라 이렇게 하는 옵션이 첫 번째 캐러고리에서는 all이라 하면 전체가 다 뽑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데이터 1은 우리가 다 모든 국가에 대해서 수출, 수입,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뽑혔죠. 자, 그러면 하나의 국가를 뽑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아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통계청 가가지고 통계청 가서 어떻게 했었죠? 조회 설정에서 부가 기능에서 우리가 테이블을 볼 때 코드하고 한글 같이 보기 이렇게 했을 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국가변에 우리 중국이라고 써 있지만은 중국에 해당되는 코드가 CN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미국은 US, 일본은 JP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를 아까 OBJL1이라는 그 옵션에다가 국가명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 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134개 기관 아이디가 134이고 그다음에 국가별 수출입 요거는 DT002였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똑같이 이렇게 주기라든지 이거 똑같이 했는데 오브제 L1이라는 것이 CN에 해당되는 것만 해라. 그렇죠? 아까 한 것처럼 여기 CN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라. 그러면은 아까는 차이점을 보세요. 아까는 첫 번째 캐러고리에서는 이 모든 국가를 뽑으라. all이라는 옵션을 써서 모든 데이터를 뽑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두 번째 데이터는 CN만을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중국만, 그렇죠? 중국만 이렇게 뽑혀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수출 6개월, 수입 6개월, 그 다음에 무역수지 6개월 이렇게 되겠죠.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통계청이라는 데이터도 이 오픈 API, 코시스 API를 이용하면 상당히 좀 편리하게 뽑을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첫 번째 그 OBJ L1 요거를 all로 하면은 상당히 좀 난처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 SITCA는 무역 통계 한번 보세요. 이게 품목별 수출입 수입액이거든요. 자, 보세요.
품목별 여기 오브제 L1에 해당되는 거고 가로가 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거 보면 오브제 L2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브제 L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브제 L1 단계에서 all이라고 선택하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캐러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잠깐만 이게 좀 다시 한번 이게 여기 좀 들어가서 보면은 캐러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품목별 수출입이기 때문에. 자, 이랬을 경우에는 한번 잘못 명령을 하다 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그 통계청에서 한번 검색할 때 뽑을 수 있는 몇만 건이 금방 넘어가는 거죠. 약간 일례로 보면은 이 데이터 원만 보세요. 이 데이터 원만 보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국가별로 그냥 품목이 아니라 국가별로 수출입을 해서 6개월만 뽑아도 거의 4,700개 되잖아요. 그렇죠? 수출 수입 그 두 데이터 그다음에 무역 수입 세 개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품목별 수출입 보면은 품목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쉽게 이 샘플 수가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통계청은 한꺼번에 뽑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좀 우리 데이터 뽑을 때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일부만 뽑는 방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2는 그냥 첫 번째 캐러고리 아까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캐러고리가 아까 뭐였죠? 그 국가별 수출입 현황 그쵸? 여기서 첫 번째 캐러고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중국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라. 그래서 이걸 데이터 2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데이터 2는 간단하게 중국만 이렇게 뽑혀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례가 좀 있을 수도 있죠. 뭐냐면은 전체 나라 여기는 올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나라를 뽑는 거는 너무 샘플이 많고 그래서 그다음에 전체 나라에 대해서 뽑는 거는 관심도 없고 우리가 주요 국가만 뽑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은 전체를 뽑는 케이스, 두 번째는 하나의 나라만 뽑는 케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되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는 것은 루프를 돌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예서 이러고 볼게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옵션에서 중국과 이거 미국과 재팬을 한꺼번에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요런 명령어가 작동을 하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2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국가를 이렇게 서브를 뽑을 때는 이렇게 그룹으로 뽑지 못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하나만 뽑을 때는 이렇게 쉽게 하나만 뽑을 때는 중국을 뽑아라 그러면 데이터 2 이렇게 잘 뽑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두세 개 뽑아라 있을 때는 한꺼번에 뽑을 수는 없고 각각을 따로 뽑은 다음에 이걸 머지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세 개의 국가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비단 그 통계청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룩 같은 걸 해서 여기서 부동산원에서 서울 지역의 데이터를 뽑고 경기 지역의 데이터 뽑고 뭐 한 20개 시도의 데이터를 뽑을 때 각각을 뽑은 다음에 요걸 밑으로 그냥 뭐라 하죠? 밑으로 이제 내려서 합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10끼리 묶는 방법은 머지라 그러고요. 밑으로 그냥 쌓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로우 바인드라는 그런 함수를 쓰는 거죠. 그걸 쓰기 위해서 타이디버스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요. 빈 리스트. 그래서 P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P 리스트는 지금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컨트리라는 것을 세 개로 얘기를 할게요. 중국, 미국, 일본. 그래서 컨트리라고 해서 이걸 루프를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II라는 것은 in country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리의 CN, US, JP에 해당되는 걸 각각 II에 넣어서 룹을 3번 돌리는 거죠. CN에 대해서 한번 돌리고 US에 대해서 한번 돌리고 JP에서 한번 돌리고. 그래서 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탭이라는 템플을 이용해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오그 아이디는 134, 테이블 아이디는 002. 이건 아까 예전에 뽑는 거랑 똑같죠. 그다음에 주기도 똑같고 시작하는 기간도 똑같고 끝나는 기간도 똑같고. 그런데 이 서브 항목 있잖아요. L1이라는 게 아까 국가에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L1에 해당되는 국가였으니까 국가를
국가에다가 II를 집어넣어라. II라는 것은 뭐냐면은 II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루프할 때 이 컨트리에 들어있는 것들을 각각 II에 넣고 돌려봐라. 그래서 첫 번째는 CN을 넣고 돌리고, 그죠? 그럼 나온 결과를 여기 템프에 저장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CN이라는 것은 이 II가 CN이니까Plist CN에 저장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US 됐을 때도 똑같이 요거는 Plist US에 저장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거 돌렸을 때 요거는 이 템프에 저장된 거 요것이 Plist JP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 돌리고 나면은 리스트가 세 개가 생길 거예요. 리스트 안에 서브 리스트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럼 Plist라는 게 여기 저장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데이터도 하나 뽑았고, 그렇죠.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겠지만은 CN이라는 것도 데이터가 있었고, US라는 것도 있고, JP라는 것도 생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원래 데이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다 뽑았을 때는 이 국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으로 쌓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엔 어떻게 할 거는 P 리스트에 CN이라고 된 거, 요거랑 P 리스트에 있는 US랑 P 리스트의 재팬이랑, 그쵸? 요거를 그냥 밑으로 쌓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D1이라는 것도 본 것처럼 이 국가들이 밑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한번 쌓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은 M 데이터라는 걸 하나 넣어서 첫 번째 CN에 있는 거를 여기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M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중국 거 아까 중국 거 본 거랑 똑같죠. 중국만 본 거랑, 그렇죠? 이렇게 된 거에다가 또 이제 컨트리는 2라는 것은 이제 중국을 뺀 나머지 US JPN 해가지고 요걸 하는 거예요. 그냥 bind r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CN 있잖아요. CN 데이터에다가 US 미국 거랑 해서 M 데이터 놓고 다시 한번 그 M 데이터를 두 번째 있는 JPN이랑 같이 머지시키고 막 그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M 데이터 보면은 이 중국, 미국, 일본 요 세 개만 해서 이렇게 머지시킨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필요로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중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 출력해서 국가가 여기서 한중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기간 있죠, 그죠? 기간이 그래서 뭐 우리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니까 날짜가 표시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가 뭐냐면은 수출 데이터가 있었고, 수입 데이터가 있었고, 무역 수지. 자, 이렇게 있으면 다른 변수를 붙여서 한국인이나 뭐 다른 뭐 거시 변수라든지 이런 거 붙여서 뭐 어떤 무역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데이터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는 원하는 대로 좀 나열이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날짜라는 것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오케이, 요거는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 잘 돼 있네. 근데 수출 수입 무역 수지는 어떻게 돼 있죠? 원래는 이렇게 새로운 열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수출 수입 요런 게 밑으로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열된 거를 이렇게 수출 수입 무역 수지로 좀 새로운 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명령어가 요게 있다 이거죠. 패키지, 이 코시스 패키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데이터 1을 뽑았었고요. 데이터 1이 뭐였죠? 데이터 1은 그 국가명을 전부로 지정해서 했던 거, 데이터 1 모든 국가들 들어가 있는 것이 데이터 1이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2는 뭐냐면은 하나의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만 뽑았던 데이터가 있었고요. M 데이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중일을 같이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온 데이터가 M 데이터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한중일.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은 수출 수입 이게 다 밑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아이템 넘버죠. 잘 보세요. 아이템 넘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수출 수입 무역 수지로 이렇게 새로운 열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함수가 그 코시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캐스트 아이템이라래요. 그 캐스트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그다음 데이터는 데이터 1, 2, 3를 그러니까 1, 2, M 데이터를 쓸 건데 이거를 뭐냐면은 뭘 이용해서 아이템 베리어블이라는 옵션을 써서 아이템 넘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 데이터 보면은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요 아이템 넘버를 보면은 아이템 넘버에 이제 그 변수명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수출, 수입, 무역 수지. 그러니까 요거를 밑으로 내려간 거를 펼쳐라. 요런 함수가 캐스트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데이터 1 파이널은 캐스트 아이템을 이용하고 데이터들은 각각 데이터 1, 2, M 데이터를 이용하고 요거를 밑으로 된 거를 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변수를 아이템 넘버라는 변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M 데이터 아이템 데이터 1 파이널 한번 보세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변수들이 새로 생겼죠. 여기서 무역 수지, 수입 금액, 수출 금액, 그렇죠? 원래는 이게 아이템 넘버로 해서 밑으로 쌓여있던 것이 이렇게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한중일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한중일만. 자,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실제 분석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패널 같은 거 했을 때 국가가 필요하겠죠. 국가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뭐 국가는 국가명이니까 뭐 C1이라고 해도 되겠죠. C1. 이거는 이제 영어의 약자 ISO2 그렇죠? 국가 코드가 되는 거고 뭐 C1NM 같은 경우도 뭐 한글로 중국, 일본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다른 나라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국가 코드는 똑같이 CNJP 이래서 ISO2를 하지만은 국가명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호환성을 위해서도 국가가 필요한 거는 C1이라는 항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날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서 PRD SE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수지겠죠? 무역수지 그다음에 수입 금액 수출 금액.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필요하죠? 국가 그다음에 국가 코드는 C1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보면은 그 11개의 열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11개 토탈 컬럼이 있다는 거잖아요. 11개 중에서 우리가 5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M 파이널 2라고 할게요. 이거는 M 데이터 파이널을 이용하는데 요 중에서 요것만 선택하자. 아까 국가가 뭐였죠? C1이었죠. 국가 코드가. 그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게 PRD SE. 그쵸? 그 다음에 뭐였죠? 무역 수지가 있었고
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수익 금액. 또 뭐가 있었냐면은 수출 금액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M데이터 파이널은 11개 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만 빼고 이 5개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리네임을 하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ISO2라는 것을 C1, 그러니까 C1을 ISO2에다 놓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국제 코드에서 국가 코드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게 ISO2니까. 그다음에 요거를 date라고 할게요. PRDSE를. PRDSE라는 것을 date라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TB라고 할게요. 이걸 무역 수지를. 트레이드 밸런스 약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수익 금액, 그죠? 그걸 임포트라고 할게요. 수익 금액. 문자니까 이거 좀 다운표를 해주죠, 뭐 그냥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잠깐만요. M데이터. C1이 대문자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자가 그래서 좀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M데이터 파이널 2예요. M 파이널 2. 이거 보면 국가 데이트. 이거 잘못 썼네요. M을 필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원래 M 데이터 파이널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PRDD였네요. PRDD. 그죠? 그 PRDD. 그죠? 자, 그러면은 좀 요렇게 좀 돼 있었죠. 그러면 이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를 잘 알아야 되죠. 잘 안다는 건 뭐냐면은 숫자가 숫자로 잘 제대로 인식되는지, 날짜가 날짜로 잘 인식되는지, 특히나 날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서 우리가 머지시킬 때 가장 키가 되는 게 똑같은 국가명, 국가 코드라든지 날짜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5개 변수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국가명 코드는 문자로 돼 있죠. 캐릭터로 돼 있고, 데이트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날짜가 캐릭터로 돼 있다. 이거 문제다. 그렇죠? 그다음에 트레이드 밸런스, 무역 수지는 숫자로 돼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수입도 숫자로 돼 있다. 오케이. 수출도 숫자로 돼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트 하나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좀 제가 루브리 데이트라는 함수를 좀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루브리 데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그 문자로 된 날짜를 날짜로 된 제대로 날짜로 잘 바꿔줍니다. 보여드릴게요. M final 2 3라고 할게요. 3. 그래서 2랑 비교하기 위해서 M final 2를 이용하는데 변환시키는 거죠. mutate. 그 deploy를 mutate 써서 여기서 아까 뭐가 있었죠? 이게 date였죠. date라는 것은 루브리 데이트의 함수인 yn 함수를 주면 돼요. 왜냐면은 이것이 2023년 01, 2023년 02 이렇게 됐잖아요. 연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ym이라는 것은 year month의 약자로서 이렇게 날짜가 연월로 표시될 경우에는 ym 함수를 쓰면은 잘 저장시켜준다 이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m 데이터 파이널 이렇게 보면은 날짜가 아까랑 좀 다르죠. m 데이터 M 파이널 2는 어떻게 돼 있었죠? 잠깐만요. 여기서 날짜는
202301, 20230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데이터 툴에서는 이 날짜가 캐릭터, 문자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YAML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연월일처럼 변환이 돼 있죠. 그 다음에 mfinal 3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이 데이트라는 것이 이제 날짜 포맷으로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은 요 mfinal 3라는 것이 다른 데이터랑 같이 추가적으로 그 머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최종 데이터 또는 이 자체로서도 우리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형태를 가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시스라는 것이 저도 사실 이 코시스를 R로 오픈 API로 어떻게 좀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 8월에 공식 이제 R 공식 패키지가 돼가지고 주석근 씨가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요걸 좀 코시스 패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